지난 1980년대 우리나라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잇따라 개최하면서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났는데요. 제주에서는 1984년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또 88 서울올림픽이 열릴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의 성화가 처음으로 제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제주를 또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1998년도에 전국체전까지 개최하면서 제주에는 스포츠 붐이 일었는데요. 또 보다 체계적인 체육활동 기반도 이때 다져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제주 체육사를 짚어봅니다.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에 제주도 체육회 정찬식 운영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 체육이 정말 눈부시게 도약했던 때인데 이 시기의 그 분위기 또 힘이 조금 반영이 돼서 그런가요? 1984년도였죠. 예. 제주에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개최할 수 있었을까요? 예, 1980년에 저희들 그 제주 공설운동장에서 전국 민속 예술 경연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네. 전국 규모의 종합 경기 대회 유치 개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었고, 이러한 자신감과 여론을 배경으로 해서 1981년 6월에 제12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제주 유치 신청을 제출하고 네네. 이게 또 성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나가게 되는데 단서 조항이 달려 있었습니다. 네. 전국 소년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경기장 시설 확충이 전제가 됐는데, 이 81년 9월에 그 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이 되면서 모든 시설에 대한 투자가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예비 승인된 전국 소년체전을 반납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후 2년 후에 그 83년 제12회 전국 소년체전 전주 소년체전에서 제주 84년도 제13회 전국체전 개최지로 전국 소년체전 개최지로 제주가 확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대회 준비 작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제주로서는 처음으로 큰 스포츠 대회를 치르는 거라서 준비 단계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당시 13개 광역 시도 중에서도 뭐 경기도와 경남, 인천 등이 이제 전국 소년체전을 개최하지 않은 시도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었고, 제주라는 어떤 섬 그리고 도서 지역의 어떤 한계 등을 고려할 때에 26개 종목에 이르는 그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 확보 부분이라든가 네. 참가 선수단을 수송할 수 있는 그 관람객 수송 부분, 그리고 2만여 명의 어떤 숙박 부분 등이 많은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단 수송과 관련해서는 그 항공 수송을 원칙으로 해서 김포공항을 비롯해서 대구, 김해, 광주 이렇게 공항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4개 권역별로 수송 계획이 수립이 되고 2만여 명에 대한 그 선수단 수송이 이루어졌고요. 또 이 도시에는 그 선박편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선수단 수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숙박 문제에 있어서도 당시에 그 지역 여건이 그 숙박업소를 통한 수용 규모가 한 1만 5천 명 수준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수단인 경우에는 민박을 통해서 이렇게 수용을 하는 등의 어떤 그 난제를 극복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난제를 극복하면서도 도민들이 또 해외 동포까지 이제 참여하는 성금 모금 운동이 또 추진되고 있었는데, 당시 종합경기장 조성을 위한 예산이 한 106억 정도 투자가 됐었는데 네. 성금 모금을 통해서도 한 71억 6천여만 원이 이렇게 모금이 되는 그런 단성이 모아지기도 하면서 성공적으로 대회가 운영이 됐고요. 이러한 그 성공적 대회 운영은 그 86 아시안게임이라든가 88 서울 올림픽 개최 준비에도 많은 시사점을 좀 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 시기에 조성된 시설 기반들이 지금도 제주 체육을 지탱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 경기 종목이 당시에 26개 종목이었는데 이들 경기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6개 이상의 경기장이 필요한 실정이었었고요. 네. 이를 위해서 그 79년도부터 그 제주 공설운동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이 됐었는데 이 소년체전 유치 개최를 통해서
유치 개최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해서 그 보조 경기장으로 애양운동장, 그리고 한라체육관, 야구장, 실내 수영장, 그리고 테니스 경기가 가능한 연정 정구장 등을 갖춘 종합 스포츠 타운이 이때를 계기로 해서 조성이 되고요. 그 외에 이와 병행해서도 그 제주 1구 체육관이라든가 제주 교육대학 체육관이 새로 건립이 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운동장 등 도의론 한 14개 읍민회관까지 포함을 해서 개보수 작업을 추진을 해서 이 26종목의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러한 그 노력으로 조성된 이 당시에 조성된 경기장 시설이 이후에 제주체육이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그런 바탕이 되고 오고 있습니다. 네. 그 1984년 그러니까 제1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제주도 선수단이 또 그 당시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전까지는 선수단 규모가 한 200여 명 내외에 불과를 했습니다. 근데 네. 84년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면서는 기존 선수단 한 300 규모가 되는 780명이 참가를 해서 최대 규모를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우리 제주 선수단은 전부 13개 종목에서 30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좋은 성적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 성적에 있어서도 초등부에서 조천초등학교 축구팀이 우승을 했고요. 네, 사진이 또, 나오고 있네요. 중학부에서도 제주중팀이 3위에 입상하는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경기에서도 전체 6체급에서 입상자를 배출하면서 종합 2위 성적을 보여줬고요. 이와 같은 성적을 토대로 해서 대통령배 성취상을 수상하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성과를 보여주면서 좋은 그 경기력 향상의 토대도 이 당시에 조성이 됐습니다. 자, 세계를 또 그 세계에 제주를 알린 스포츠 대회 소식을 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6 아시안 게임과 또 88 서울 올림픽의 그 성화가 또 제주로 들어오게 되면서 당시 분위기가 참 고무적이었을 것 같아요. 예, 86 아시안 게임을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그 성화가 제주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86 아시안 게임 성화는 이제 세 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봉송이 됐습니다. 그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화합의 길, 그리고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전진이 길, 그리고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번영이 길로 해서 나눠서 봉송이 됐는데, 저희 제주인 경우에는 그 번영이 길 성화 봉송 구역에 포함이 돼서 9월 13일부터 이틀간 그 42개 구간을 봉송을 하고 충남 공주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올림픽 개최 때에는 그 그리스에서 채화된 그 성화 국내 첫 기착지로 대대적인 제주에서의 성화 봉송 행사를 개최하게 하면서 그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국제적인 관광지로 제주를 부상시키는 어떤 전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성화 봉송했던 선수가 또 김원탁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김원탁 선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서울 올림픽 그 성화 전마자로 해서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네. 이후에 90년에는 또 그 북경 아시안 게임에 참가를 해서 2시간 15분대의 기록을 해서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네. 자, 88 서울 올림픽의 그 10주년이 되는 1998년도에는 또 제주에서 처음으로 전국체전이 개최가 됩니다. 어떤 원동력이 뒷받침이 됐을까요? 예, 98년 그 10월에 제79회 전국체육대회가 제주에서 유치 개최가 되는데요. 이 계기는 91년도에 제72회 전국 체전 참가 선수단 해단식에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제주체육이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전국체전 유치 등이 그 다각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 당시에 그 우금민 체육회장의 입장을 밝히면서 본격 추진이 됐는데요. 이해 12월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고 성사가 되면서 7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98년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해서 도내
그 60여 개 경기장에서 43종목의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1984년도에 전국 소년체육대회 그리고 1998년도에 전국체육대회가 개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제주체육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84년 제13회 전국 소년체전을 개최하면서 조성된 그 스포츠 인프라 기반과 경기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네. 98년 제79회 전국체전을 개최를 하고 이러한 그 전국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개최를 통해서 다져진 그 어떤 제주체의 역량을 토대로 해서 이후 그 스포츠 산업 육성에까지 어떤 그 파급이 되는 이런 그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 이러한 그 스포츠 산업 육성과 더불어서 제주가 이제는 이제 스포츠 파라다이스, 뭐 스포츠 메카로 도약하고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전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 경기 대회를 유치하고 또 그 각 대회에서 제주도 선수단이 또 좋은 성적까지 거두면서 스포츠 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졌을 것 같아요. 예, 그 스포츠를 단지 보고 즐기면서 소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 도민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는 하나의 네. 그 산업으로서 보게 되는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 2000년대 뭐 각종 국제 전국 대회를 활발하게 유치하게 되는 어떤 이런 전기가 되고요. 그리고 관광과 연계한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서 스포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이런 그 계기가 되고 또 스포츠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운 가치 인식이 이제 조성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980, 90년대 제주체육사에서 어떤 단계였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86년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 등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지켜봤고 또 제주에서 전국 소년체육대회 그리고 전국체육대회를 잇따라 개최를 하면서 예, 우리 생활에 미치게 되는 스포츠 활동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를 직접 체험하게 되는 이런 시기였다고 봐지고요. 네. 스포츠가 단지 보고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지역 발전과 삶의 여건까지 이런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이런 단계에 들어섰던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봐집니다. 자, 다음 주가 아쉽지만 또 제주체육 100년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다음 주에는 그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변화 그리고 국제 전국 대회를 활발하게 유치해 나가던 시기 그리고 관광과 연계한 어떤 그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서 스포츠 산업을 육성해 나가면서 스포츠 파라다이스 제주의 비전을 제시해주는 지금의 현 시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 선진형 스포츠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체육단체 통합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